공통수학 2의 평면의 방정식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 내용부터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랬는데, 자, 이건 뭐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점 A고요, 여기가 점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의 좌표는 x1이고요, B의 좌표는 x2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x2 빼기 x1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따라서 좌표가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작거나 같은 쪽을 빼줘야만 그게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이 항상 A점의 좌표가 더 작거나 같고 B점의 좌표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말 못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고 좌표가 x2고요. 여기가 A고 좌표가 x1이라고 한다면 이때 거리는 x2 빼기 x1이라고 말 못하죠. 그래서 이 x1과 x2 사이에 대소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럴 때에는 항상 x2 빼기 x1 해준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쪽이 x2 빼기 x1이어도 관계없고요, x1 빼기 x2여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을 붙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수직선 위에 두 점 A, x1과 B, x2 사이의 거리, 요거는 x1 빼기 x2의 절대값, 뭐 또는 x2 빼기 x1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우리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의 x1, y1이 있고요, 그 다음 B의 x2, y2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뭘 의미하냐라는 건데, 우리가 수직선에서는요, 거리 그러면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이 좌표 평면에서는 약간 거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A에서 B를 갈 적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요 곡선의 길이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직선, 그러니까 선분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지, 서울에서 LA 갔다가 LA에서 부산 왔다고 그래서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는 그 LA까지 간 거리에다가 LA에서 부산까지 온 거리를 더하고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항상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A와 B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선분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H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 점 H는 어떻게 나온 점이냐 하면요, 점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X축과 Y축이요, 요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X축에 평행한 선분 AH와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선분 BH도 서로 수직으로 만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삼각형 ABH는요, 각 H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H점의 X좌표는요, B점의 X좌표와 똑같은 X2가 될 거고요, H점의 Y좌표는 A점의 Y좌표와 똑같은 Y1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 ABH에서 요 선분 AB의 제곱 있죠,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즉 AH 길이의 제곱 플러스 BH 길이의 제곱, 요거로부터 우리가 AB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A에서부터 H까지 요 선분의 길이 있죠. 요 선분의 길이가 요 점과 요 점,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요 BH의 길이는요,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요 점, 그 다음 요 점, 요 두 점 사이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들이 어떤 점이냐? 자, 여기는요, A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A의, 요 색깔 바꿔야 되겠네요. 요 점을 우리가 A의 X라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B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점을 우리가 B의 뭐다? X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X축도 수직선이니까 이 수직선 위에 두 점 AX와 BX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근데 AX의 좌표는 X1이고요. 수직선 위에서는요. BX의 좌표는 X2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선분 AH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구나. X1 빼기 X2의 무슨 값? 절대값과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따지면 선분 BH의 길이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요 점은요, 결국은 A를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AY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요 점은 B를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BY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축도 하나의 수직선이니까 이 두 점은 수직선 위에 AY 좌표가 Y1인 그 점과 그 다음 BY 좌표가 Y2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BH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길이 Y1 빼기 Y2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AB의 제곱이라는 거, 이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이거 이제 제곱하는 거죠. 근데 절대값을 제곱한다라고 한다면, 자, 요걸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의 제곱인데요. 이건 그냥 x1 빼기 x2의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x1 빼기 x2는 어차피 실수일 겁니다.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x1 빼기 x2의 절대값을 붙였어요. 즉 얘네들의 값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하나, 결과는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올 게 뻔합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럼 결국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AH의 제곱이니까 x1 빼기 x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은 이유로 BH의 제곱은 절대값 y1 빼기 y2 전체의 제곱과 똑같고요. 얘는 그냥 y1 빼기 y2의 제곱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y1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분 AB 길이죠. 그 길이의 제곱이 아닙니다. 따라서 AB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를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에 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1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루트를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우리 길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우리가 길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요 x1 빼기 x2의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책에는 x2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x2 빼기 x1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전개해 보세요. 둘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이쪽도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어차피 제곱하면 두 값은 같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x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의 루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x1, y1, b x2, y2 사이의 거리, 이제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의 루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의 루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볼게요. 두 점 0,0 원점이죠. 그 다음 a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OA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선분 OA의 길이죠. 그러면 x 좌표 길이 빼라 그랬는데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냥 요거를 -3에서 0을 뺀 거, 요거의 제곱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4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의 뭐예요? 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을 제곱해봤자 이거 9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4 빼기 0, 4를 제곱해봤자 16의 루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 그냥 얼마 되는 겁니까? 요거 25 되네요. 25의 루트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원점 O와 요건 이제 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 A,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x1, y1이라고 나타낸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OA 선분의 길이는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x1 빼기 0이래 봤자 그냥 x1이 되는 거고요. y1 빼기 0이래 봤자 y1이니까 그냥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의 루트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굳이 따로 공식처럼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점 ABC가 있는데요. 이 세 점 ABC에 대해서 AB 두 점 사이의 길이와 선분 BC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B 길이부터 구해보는데 AB와 B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은 결국 AB의 제곱과 BC 길이의 제곱도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 제곱을 구해 볼 겁니다. 제곱을 구하면 그냥 X 좌표 길이 빼준 거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길이 빼준 거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 요거 플러스 1인데 여기서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26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BC의 요 두 점 사이의 길이의 제곱, 거리의 제곱을 이렇게 구해보면 요것도 요거는 A 빼기 7, X 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요? 요거를 그럼 중괄호로 바꿔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14A가 되고요. 플러스 49인데 여기서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니까요. 그래서 더하면 우리 5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논다면 결국은 A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요게 넘어가면 12A는 자 26이 넘어가면 2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점 P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좌표를 우리는 A,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 방금 전에 봤었죠? 이거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랑 똑같다? 제곱 길이도 서로 값이 같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P의 제곱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간단하죠? A-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봤자 1이고요. 그거 제곱하면 1 됩니다. 결국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그 다음에 4 플러스 1이니까 5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P의 길이의 제곱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0 빼기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9니까 13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국 요 두 개가 또 똑같아야 되니까 자 넘기고 넘기면 8a가 얼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P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는데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과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겁니다.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요. 나중에 꽤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특히 기하 과목을 선택하실 학생들이라면 이거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데 이 BC의 중점 여기쯤 있겠네요. 요 점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M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입니다.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BM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요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요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 하면요. 좌표 축을 여기다가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좌표 축을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자, 여기 M 있죠? M. 요 중점 M을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Y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Y축이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원점을 지나가면서 Y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요런 게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X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는 A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 하면 A, B라고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요 C와 B는요, M이 지금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C의 좌표를 우리가 C, 0이다 라고 둔다면 이 C가 지금 양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C는 양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C,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좌표들을 가지고 요 AB 길이의 제곱, AC 길이의 제곱, AM의 길이의 제곱, BM의 길이의 제곱 이거 다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AB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AB는 요 점과 요 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X 좌표 길이 뺀 거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C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AC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얘는 A-C의 제곱되고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AM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AM은 M이 지금 원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0,0이 됩니다. 따라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M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예, 요건 뭐가 되냐 하면 C, 마이너스 C, 0과 0,0 사이의 거리니까 자 0에서 마이너스 C 빼면 C의 제곱 0에서 0 빼면 그냥 뭐 되는 거예요?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이건데 뭐 0의 제곱은 써주나 마나니까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 좌변과 우변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AB의 제곱, AC의 제곱 요거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한 번에 갈게요. 2배 A제곱 플러스 2배 B제곱 플러스 2배 C제곱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냐면 2배에 AM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BM의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C제곱 되어서 이것도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근데요 선생님 이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삼각형도 BC변은 있을 거고요. BC변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고 B와 C가 X축에 놓인다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a는요, 우리가 좌표를 그냥 a, b라고 뒀기 때문에 이 스몰 a, b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a라는 점은 이 좌표 평면 위 어디에도 놓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값을 잘 조정을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서는요, 여기가 지금은 bm 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bm 제곱과 cm 제곱이 서로 똑같죠. 왜냐하면 이게 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도 cm의 제곱과 같다라고 바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이렇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왜 성립하는지는 간단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